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슨입니다. 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바로 오늘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선물 시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웨이 장이라고 하거든요. 아침부터 마감 때까지 상승하는 장. 이럴 때 콜옵션 오늘 뭐 대박이 났죠. 아마 선물 옵션 투자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런 장에 돈을 엄청나게 버는 장입니다. 아무튼 어제 제가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빨리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과열 같은 느낌이죠. 삼성전자가 11%가 올라가고 뭐 하이닉스가 9%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어제 최근 들어서 기차액으로 뭐 2조 2천억, 2조 5천억 최근 들어서 거의 8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뭐 많이 산 건 아니에요. 8,400억 정도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ETF 중심으로 매수가 크게 일어나면서 일단 시장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이 들어오냐면 과거에 2020년에는 직접 투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ETF로 돈이 들어옵니다. ETF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돈으로 그쪽으로 돈이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만 사줘도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좀 불안합니다. 어제 급락 또 오늘 급등 또 급등 요거 나오면은 사실 맞춰 나가기가 또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또 조정 받겠죠. 이렇게 되면 투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올라간다고 사면 빠지고 빠지면 안 되겠다 팔면 또 올라가고 환장을 노르시죠.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대신에 이제 지금은 유동성 장세다. 요거를 먼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주식 안 올라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언젠가 요 시기가 와요. 요 시기를 확인하고 수익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거나 좀 유망 종목들 또 매수해서 또 추가 상승하면 사고 이렇게 하셔야 사이클이 맞는데 이거 여기서 정리하면 내 주식 올라가고 쫓아 사면 또 빠지고 정말 환장한 노릇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해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당장 안 움직인다고 해도 좀 갖고 계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다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네? 그래서 따라갑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점 꼭 고려하시고요. 아무튼 어제 매도했던 외국인의 매수 역시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기관이 상당히 많이 주식을 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ETF 많이 들어왔죠. 금융투자가 오늘 8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개인은 계속 매도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4조 정도 때렸는데 이거는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이 손실이 커요. 대신에 ETF 쪽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또 수익이 큽니다. 지금 완전 양분되고 있어요. 직접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수익이 났다가 팔거나 아니면 오래 갖고 있다가 수익 실하신 분들 있는데 더 올라가고 ETF 쪽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의외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블랙 먼데이 코스피 5% 폭락. 이게 이제 CTA인데 CTA는 이제 그거예요. 그 뭐 코모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상품 펀드와 선물 거래하는 좀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보시면 은값이 막 선물 60% 마이너스, 막 금이 뭐 30%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매매하는 쪽에서 소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진콜, 증거 부족, 요게 상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아시아 주식, 뭐 비트코인, 뭐 지수 선물 이런 쪽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팔았다. 특히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유명한 ATM 기기잖아요. ATM 기기.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 증시의 주식을 많이 때려가지고 빠진 거지.
이번 폭락이 한국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CTA 뭐 상품 선물 거래소라고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폭락이 나온 거지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것은 아니다.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오래 가요. 그런데도 바로 그 이상을 급등했다는 얘기는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급등했다가 막판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약 1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좀 투자 여력이 더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1,440원. 비쌉니다. 하루빨리 1,400원 밑으로. 옛날에는 이 1,400원만 가도 시장이 뭐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고착화돼 가지고 1,400원 위에 놀고 있어요. 1,400원 때는 거의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이제 1,4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뭐 1,400원이 거의 뭐 좀 기정사실화돼서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외국인 매수도 좀 좋아진다. 자, 시가총액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차까지 합치면 뭐 거의 세 종목이 주식을 좌지우지하는데 특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를 크게 견인했다 보시면 되고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ETF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곱하기 뭐 2배 레버리지도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 코덱스 200 삼성에서 여기 하고 있는 코덱스 200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끝입니다. 거의 나머지는 1%대고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상승이 좀 세게 나왔고 여기 ETF가 그만큼 세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식이 조정을 보이면 엄청 들어올 거예요. 은행권 자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요 자금이 엄청나게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다가 퇴직연금도 들어오잖아요. 지금 퇴직연금도 지금 ETF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자금, 퇴직연금 자금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고 여러 은행 예금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우리나라가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과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종합지수가 5,000포인트예요. 5,000포인트를 원래 보통 이제 5,000포인트 터치하면 그냥 훅 빠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예 뚫고 나가잖아요. 자, 이 배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건데 내년 2027년 글로벌 이익 순이익 전망에 보면 1위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220조로 전 세계 1위를 할 것 같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63조로 5위 정도 한다. 그러면 시총이 지금 거의 이제 내리면 1,00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죠. 1,000조도.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 실적 대비 시총을 보면 엄청납니다. 구글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글이 2027년에 한 200조 정도 206조 정도 버는데 시가총액이 5,300조. 어마어마하죠. 그죠? 애플 4,900조. 마이크로소프트 4,600조. 자,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가 6,000조. 엄청나죠? 엔비디아의 예상 순이익이 157조예요, 내년에. 그런데 시총이 6,000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1,000조밖에 안 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싸 보이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정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에이,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이고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코리안 디스카운트 막 이랬었는데 이 5,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체적인 그림이 외국에서는 이 정도 받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정도밖에 못 받느냐. 마이크론 실적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마이크론 실적도 안 나오는데 막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1,000조도 안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싸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투자합니다. ETF를 통해 가지고 반대됐어요 지금. 아무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나 환율 그거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이익 기준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산다고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이 AI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얼마가 갈지 이게 뭐 삼성전자 린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종합지수 뭐 7,000포인트도 넘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어요. 자, 반면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시장에는 지금 에코프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BM 여기가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3조, 21조, 20조 정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말이 많잖아요. 퍼가 뭐 5천 배, 5천 배 나와서 단군 부터 지금까지 벌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4조 정도 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안 나요. 사실 이익이 나는 구조가 별로 없습니다. 자, 많이 난다라고 하면 여기 리노공업 그죠? 없어요. 여기 모닝 IPS. 그다음에 이제 그 알테오젠 정도 나오겠죠.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뭐 기술 수출 부분이고 마찬가지죠. 나머지 부분들도 다 그냥 일단 가능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 올라가는 코스피, 기대감으로 가는 코스닥 시장 자체의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알테오젠이 거래소를 가서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뭐 수혜를 받겠다라고 해서 이전 계획을 설치한 건데 이번에 좀 데미지를 많이 받았죠. 뭐 로얄티 2%, 4% 받는데 로얄티가 2%다. 그것 때문에 좀 반응이 없어요. 시장이 막 올라가서 좀 이럴 때는 알테오젠이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을 뭐 30조, 뭐 40조 갔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공모유도 작품으로 지금 완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ABL 바이오까지 이제 실망이 되면서 지금 시총 상위 바이오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코어록 티슈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좀 코스닥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테마성 주식들이 좀 많이 있죠. 요즘도 보니까 38신매트 뭐 그런 것들 물론 거래소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자금이 막 몰린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좋고 조금만 이제 스토리 만들면은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아쉽죠. 이것만 아니었으면 벌써 여기 정도 올라서 이렇게 좀 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여기 이거 하나 때문에 좀 회복이 좀 더디고 있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나와요. 이번에 뭐 배당금도 주겠다, 뭐 500억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하겠다, 뭐 무상증자도 하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뭐 금융투자에서 약 500억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주가는 뭐 2% 넘게 안 올라가고 실망한 개인들이 많이 다른 쪽으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알테오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아요. 올해 작년에 실적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이즈를 극복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다고 뭐 해서 뭐 몇 달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한 1개월에서 한 길면 진짜 2개월 정도에 이 정도 조정받고 다시 에너지 모아서 고점 투라이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하게 알테오젠이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2%더 이상 악재도 없고 뭐 좀 있으면 이제 2월 달에 뭐 특허 관련된 소송 좀 나올 수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나와서 그거 해결 잘 되면 또 여기서 점핑할 수도 있겠죠. 추가 기술 수출 계획하고 있고 약간 시간이 걸릴 뿐이지 회사가 잘못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2% 기대감이 너무 컸다가 이제 기대감이 좀 줄어든 정도인데 충분히 이거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많이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다가 요게 이렇게 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빵 갑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나올 건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좋고 그리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뭐 6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최소 2번, 많게는 한 3번 정도의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금리 인하 순회주인 제약바이오부터 여러 가지 IT 기업들 이런 쪽이 또 탄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선거도 6월에 있고
또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나쁠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은행에 있는 자금들까지 증시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좀 부정적으로 안 움직인다고 나빠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단지 약간의 시차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뭐 팔고 다른 쪽에 가서 먹고 움직일 때 다시 사야 되느냐.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뭐 알테오젠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좀 많이 올라간 주식도 있고 그런 주식들 좀 더 갖고 있어서 수익 좀 내고 그 다시 또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그때 또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실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또 앞으로 이거 말고도 나오지 않은 섹터들이 있죠. 앞으로 좀 올 4월 달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와 관련돼 갖고 지금 미리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미리 선접해서 좀 슈팅이 크게 나올 때 또 수익 내고 나오면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당장 뭐 안 움직인다고 해서 절대 나쁜 주식은 아니다. 또 그 밖에 또 오늘 또 움직인 주식들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라 그럴까요? 좀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있는 주식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꽤 괜찮아요. 올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로 또 크게 작년에 그 바이오 섹터로 2배 이상 난 종목이 꽤 많았죠.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올해도 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ETF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꽤 들어와요. 꽤 들어옵니다. 근데 좀 실망한 개인들이 안 움직이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런 것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3차 상법 개정안 5일부터 시작돼서 자사주 22조 원어치 강제 소각을 하겠다. 뭐 예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우리나라 증시에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사주 원래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소각하는 게 원칙인데 이명박 대통령 때 유예해줘 가서 지금까지 지금 알게 모르게 온 건데 이거 없애야죠.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없어요. 사면 무조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소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죠. 회사가 주주를 위해서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소각하는구나. 호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올라가질 않아요. 소각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정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주 친화적으로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주 부양이 될 수 있다. 그런지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가 6월부터 프리 애프터마켓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말에는 24시간 거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뭐 전 국민을 투기 시장을 만들자고 하는 건지 7시부터 주식 투자해가지고 8시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래소가 돈 벌려고 한다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작전주 감시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작전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그렇게 많은데 저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리튬 관련주들 말도 안 하게 그냥 몰랐다가 하고 다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 사모펀드가 그 검찰 수사관이 들어간 사모펀드거든요. 그런 건 또 안 건드리고 그래요. 뭐 상당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합지수. 누구는 또 수익 나갈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또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 먼저 대형주 급등하고 그다음에 좀 쉬면 또 중형주 가고 또 쉬면 소형주 갑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도 늘 있었고 이렇게 가니까 대중소예요. 대형주가 먼저 가고 가속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조정받으면 그때부터는 좀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때 이 유동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로 쏠렸던 이게 우리 기준으로 약 한 1주에서 2주만 안 움직여도 이 대형주로 사람 안 사요. 다 중소형주 사지. 요 시기에 또 중소형주가 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게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주도 가고 원전주도 가고 반도체, 바이오 뭐 돌아가면서 다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엉덩이 딱 깔고 기다리시면
뭐 그 주식이 정말 좀 소위 말해서 그냥 테마주 사 가지고 물려 있다, 이거는 잘 안 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반영되는 시기가 오니까 자기 주식이 어느 정도 양봉이 흐면서 슈팅이 나올 때, 고럴 때 인제 좀 이익실현을 하고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든가 요런 식으로 해야 전체적인 사이클, 매매 사이클이 맞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 손절 치고 따라 사면 또 올라갔다가 또 빠져서 손절 치고 요 두 번만 하면 자기 계좌 30% 40%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집니다.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혹자들은 이 종목, 저 종목, 저 종목, 반도체, 항공, 이런 거 막 사 가지고 빠진 거는 얘기 안 하고 올라간 것만 봤죠? 봤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종목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거는 주식 투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투기죠, 투기. 추격 매매,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송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막 올라간 것들 추천해 놓고 다음날 올라가면 보셨죠? 이거 누가 못합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 돈 같이 합니다. 내 돈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간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수익 크게 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